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알림과 마감일, 그리고 끝없는 할 일 목록이 당신을 수만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을 날카롭게 집중시키며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하는 고대의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흩어진 생각을 차분하고 명확하며 집중된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동양 철학의 뿌리를 둔 연꽃 메서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당신은 결코 산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파트 1. 저항에 맞서는 고안의 투쟁. 고안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잠재력이 가득하며 큰 꿈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해지고 경력에서 탁월하며 개인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고안에게 동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동기부여 비디오를 시청하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자기 개발에 대해 읽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저항합니다. 행동해야 할 때 그는 목표에 집중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할 때마다 그의 뇌는 그를 더 편안하고 더 쉬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는 미루기와 자기 의심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부분은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마음은 편안함과 산만함을 추구합니다. 소셜미디어, 게임, 심지어 백일몽까지 고안은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많은 동기부여 콘텐츠를 소비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동기부여보다 더 깊고 더 뿌리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마음은 종종 야생 원숭이에 비유되며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또는 이 산만함에서 저 산만함으로 뛰어다닙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당신의 가장 큰 적도 당신의 지켜지지 않은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이 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그를 끌어내어 그 순간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고대의 승려들은 이러한 전투를 이해했고 마음을 길들여 그것을 집중과 명확성 그리고 차분함으로 이끄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안이 겪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도전에 저항하며 안정과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가르침, 특히 연꽃 메서드에 영향을 준 가르침은 이러한 저항이 무력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신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마음이 저항하는 이유는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학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식이 핵심이며 고안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함을 피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꽃 메서드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당신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안에게 그 전투는 명확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마음과 싸우거나 다르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고안이 자신의 마음의 저항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대신 불편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자신의 마음이 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호 성향에 굴복하는 대신 고안은 판단 없이 그것들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연꽃 메서드의 핵심 원리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고안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았으니 그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연꽃 메서드의 다음 단계는 그에게 저항의 굴레를 풀고 생각에 역행하는 대신 생각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파트 2. 삶의 흐름 포용하기. 고안은 자신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고 저항을 밀어붙이는 자신의 옛날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지혜를 찾기 시작하며 그때 그는 도교의 고대 철학자인 노자의 가르침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는 무위, 즉 무저항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삶에 맞서 싸우는 대신 삶과 함께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노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고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줍니다.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놓아버리는 것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그것에 대해 반성하면 할수록 그가 그토록 고군분투해온 이유는 아마도 그가 삶에 맞서 그 자신의 본성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아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순전한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끊임없는 저항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의 도전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동양 철학의 뿌리를 둔 연꽃 메서드는 아마도 해결책이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완전히 멈추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노력 속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기 위해 말입니다. 무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삶에 저항하기보다는 삶의 흐름에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삶도 밀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우리는 더 적은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아는 자신의 마음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이려는 그의 끊임없는 전투가 마음을 더 반격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의 도교 지혜를 포용함으로써 그는 어려운 작업에 저항하지 않고도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적으로 보는 대신 그는 그것들을 흐름의 일부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아는 자신의 삶에 무의를 적용하기 시작하며 모든 어려운 과제를 억지로 통과하는 대신 쉽게 접근하는 법을 배웁니다. 운동이든 업무 프로젝트이든 개인적인 도전이든 간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는 잠시 멈추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어려움을 삶의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내면의 투쟁을 풀어놓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과제를 더 가볍게 느끼게 만들며 예전에 그가 일을 끝내기 위해 자신과 싸웠던 곳에서 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차분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연꽃 메서드의 다음 단계입니다. 저항을 풀고 노력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고안이 삶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자신의 여정을 심화시키기 위해 고요함과 성찰을 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트 3. 고요함과 성찰의 힘. 고안의 여정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됩니다. 그때 그는 선불교와 좌선, 즉 앉아서 하는 명상의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가 단순해 보입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안이 그것을 시도해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경주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는 행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승도겐의 가르침에서 배우듯이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고안은 진정한 힘과 명확성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그것들은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좌선을 통해 고안은 강력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흩어지는 대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호수가 바람이 멈추면 잔잔해지는 것처럼 그가 고요함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고안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가 자신의 도전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 속에서입니다.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아는 무언가를 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충동이 그의 마음을 힘든 일에 그토록 저항하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 속의 날카로움과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명확성을 발견합니다. 일에 무작정 뛰어드는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좌선을 연습하고 해답이 그에게 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연꽃 메서드의 세 번째 단계인 고요함 기르기입니다. 고아는 고요함이 진흙 속에 묻힌 연꽃의 뿌리처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연꽃이 진흙을 뚫고 올라와 순수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고아는 자신의 도전이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길러줄 수 있는 진흙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고요함을 연습함으로써 그는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집중력을 발달시킵니다. 이제 그가 어려운 일에 접근할 때 그의 마음은 맑고 차분하며 신중한 에너지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그 차분한 집중력을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파트 4. 성찰을 행동으로 바꾸기. 고안이 고요함을 계속 연습함에 따라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혼란스럽고 흩어져 있던 그의 마음은 집중과 날카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명상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훈련을 통해 신체를 완성했던 소림사 승려들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승려들은 정신적 명확성과 육체적 행동 사이의 깊은 연결을 믿었으며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하는 명상이 자신에게 명확성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성찰을 목적 있는 행동으로 바꿀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무술의 움직임에 적용했던 소림사 승려들처럼 고하는 자신의 삶의 과제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든 일에는 집중이 필요하며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신에 그는 새로 발견한 명확성을 한 번에 하나의 행동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소림사 승려들은 진정한 숙달은 몸과 마음의 조화라고 가르치며 마음이 고요하면 몸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몸의 행동 또한 무질서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고아는 자신의 고요함이 집중되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행동 없는 명상은 정체로 이어지고 성찰 없는 행동은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승려의 지혜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가 압도당한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권 메서드의 네 번째 단계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고아는 성공하는 능력이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주의를 기울여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프로젝트에 이 단일한 초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때 두려워했던 힘든 일들이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차분한 결단력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고아는 더 이상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마음챙김의 움직임으로 훈련을 연습하는 소림사 승려처럼 정밀합니다. 하지만 집중력과 의도가 있더라도 퍼즐에는 한 가지 더 필수적인 조각이 있습니다. 파트 5, 연꽃과 인내의 예술. 고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고요함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확성을 의도적인 행동으로 바꾸기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조급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집중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가 바라는 만큼 빨리 오지 않으며 좌절감이 쌓이고 고아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연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던 동양 승려들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연꽃은 아름다운 무언가로 피어나기 전에 수면 아래의 두꺼운 진흙을 뚫고 천천히 자랍니다. 승려들은 연꽃의 아름다움은 그 인내심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준비가 되었을 때 꽃을 피웁니다. 고아는 연꽃처럼 자신도 인내심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행은 느릴 수 있지만 그거를 서두르는 것은 저항을 만들 뿐입니다. 고아는 여정의 느림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조급함을 버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발전에 더 평화로워짐을 발견합니다. 연꽃처럼 그는 자신의 꽃이 필 것임을 알지만 그것은 자신의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인내의 예술은 마음을 마스터하는 데 있어 그의 마지막 교훈이 되며 그것과 함께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여정에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꽃 메서드를 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고요함을 연습하든 더 의도적인 초점을 적용하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우든 말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의 시간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마스터하는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해 봅시다.